방송에 앞서 매월 고정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시는 묵영훈님께 감사 말씀 전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은 20일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고 본다며 제3지대 통합신당 설이전 출범에 부정적 태도를 밝혀 향후 통합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는데요. 이준석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창당 과정이 설이 겹쳐 아주 순탄하지는 않을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나 민주당 탈당파가 설 이전 통합신당을 발족하거나 최소한 통합선언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인데요. 이처럼 통합에 대한 각자의 셈법이 달라서 빅텐트 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인재영입위원장은 21일 총선 후보 출마에 대해 전북 10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민주당 탈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건이자 확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앗아 가자는 게 아니다며 내 마음 갈 곳 없는 분들, 민주당으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신 분들을 우군으로 모신다면 야권이 재건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결국엔 이낙연 신당 후보들과 맞붙어야 할 민주당은 한마디로 날벼락 맞은 꼴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면 북한의 군사력은 36위에 그쳤는데요. 지난 19일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내놓은 2024 글로벌 파이어 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141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북괴의 군사력이 36위라고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괴를 상대로 대한민국 군사력 5위, 과연 의미 있는 걸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가중되는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군사력이 5위라는 보고서 관련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고쳐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부터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는데 마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 북의 핵노예가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오늘 발표를 보니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북은 36위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북의 위협에 가슴 졸여야 할까? 라며 그건 핵미사일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는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군사력 순위라고 보여진다며 핵무기는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모든 재래식 무기를 압도한다. 우리가 핵전력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시 전략화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부터 가져야 북의 핵공갈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 주장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핵무장 자료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 했다는 이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 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허나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헛질할 공약을 발표한 장면인데요.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떡볶이 방지 특별법, 황제 출장 방지법을 발의하고 구시대적 관념과 단절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허나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과 총수는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나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가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왕정 국가나 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개혁신당은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기업의 엄격한 준법,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왕이면 음주운전 전력자, 정치참여금지법도 좀 발의해봅시다. 시사저널이 지난 19일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가 오보로 확인돼 기사를 삭제하고 박은식 위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 더불어민주당은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비난 공세를 폈다가 등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입만 싹 다물고 박은식 위원에게 사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니면 말고식 민주당 형태인 거죠. 거짓 선동을 일삼다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밝혀지자 침묵으로 일관하는 민주당.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 순간 당신들의 가짜뉴스로 정보의 혼선을 빚는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 민주당발 가짜뉴스의 실체가 드러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또 다른 가짜뉴스를 찍어내기 바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공당입니까? 아니면 가짜뉴스 제조 공장입니까? 국민의힘은 20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는 오보를 낸 시사저널 기자와 이를 인용해 차당을 비난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논평을 통해 비난한 민주당도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뉴스를 조작, 배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광주 정신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행태다.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경찰청에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보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올해 4.10 총선의 여야 승패를 결정지을 경기 남부권 탈환을 위한 오프라인 행보에 시동을 걸어 주목되는데요. 김은혜 전 수석은 20일 오후 경기 광주시 경안동 함경우 국민의힘 경기 광주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현장 축사를 했습니다. 함경우 후보는 김은혜 전 수석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 대책본부에서 공보단장을 맡았을 때 공보부 단장을 지냈으며 김은혜 전 수석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에는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를 찾아 복당계를 냈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따라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었으나 지난달 3일 홍보수석에서 물러난 뒤 잠시 휴직기를 갖다가 복당한 것입니다. 총선 출마 준비와 함께 정치행보 재개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